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룬 연원의 추론 규칙에 관한 설명을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했다가 아마 이 문단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진도를 이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We will see in chapter structures and records. 구조와 레코드라고 하는 장에서 무엇을 볼 거냐면 certain types in linear structures. 린의 특정 유형들은 구조임을 살펴볼 것이다. 그걸 나중에 확인할 것이란 뜻이에요. Which is to say, the type is defined with a single canonical constructor which builds an element of the type from a sequence of suitable arguments. 잠시만요. 예. 제가 실수로 그 구조와 레코드 장을 눌렀는데 이게 8장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8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구조라는 것이 린의 언어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배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건데 잠깐 나오는 것인 만큼 지금 자세하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구조라고 하는 유형은, 그러니까 구조로 인정되는 유형들은 단 하나의 표준적인 구성자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구성자라 함은 그 유형의 원소를 만드는 것인데, 근데 무엇을 이용해서 만드냐면 일련의 적절한 인수를 가지고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 구조라고 하는 유형은 특징이 일단 구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에도 더 많은 좀 세부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략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딱 하나의 구성자만 가지고, 그리고 그 구성자는 여러 가지 인수를 취해서 그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한다는 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모든 명제 PQ에 대해 P 그리고 Q라는 것은 한 예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P 그리고 Q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형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배운 것처럼 개별 명제는 유형이니까 합성 명제 또한 유형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형인데 물론 그 P와 Q에 실제로 어떤 명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경우를 생각할 때 이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만드는 표준적인 방법은 and intro라고 하는 이게 구성자예요. 구성자라 하면 이게 and의 원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P와 Q라는 매개 변수가 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P 그리고 Q의 원소를 만들어 주는 함수가 and intro이고 그래서 이것이 구성자인 거예요. 연원의 구성자입니다. 연원의 구성자인데 이 구성자는 인수가 필요해요. 인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자가 필요하냐면 첫째로 왼쪽 명제의 증명, 둘째로 오른쪽 명제의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자를 취해서 내놓은 함수값이 그것이 P 그리고 Q라고 하는 연원의 원소인 겁니다. 즉 이것의 증명이란 이야기죠. 좀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를 잠깐 볼까요? and라고 하는 것 또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함수인데 이 함수의 유형은 프로 화살표
프롭 화살표 프롭이죠. 즉 두 가지 명제를 취해서 새로운 명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항 명제 연결사 또는 이항 논리 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린 핵심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라고 하는 유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자, 그 정의를 보시면 일단 주석을 먼저 볼까요? AND A, B는 A 그리고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유니코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명제의 연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명제의 연원인 셈이죠. It can be constructed and destructed like a pair. 구성은 무슨 뜻이냐면 그 A와 B라는 각 명제의 증명을 취해서 A 그리고 B라고 하는 연원의 증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destruct는 이거 제거 규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거 규칙 이미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파괴라는 것이 그 연원을 바탕으로 연원의 증명을 바탕으로 그 연원을 이루는 두 명제 중 어느 한 명제의 증명을 뽑아내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런 구성 방식 그리고 파괴 방식은 그 순서쌍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HA가 A의 증명이고 HB가 B의 증명일 때 자,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부동호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 괄호 각 괄호라고도 하는데 각 괄호를 사용해서 A 그리고 B라고 하는 연원의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쓰인 건요. 지금 제가 미리 한번 주석을 추가해 볼게요. AND int로 HA, HB라고 하는 식을 간단하게 위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의 특성 때문이에요. 구조는 그 유형의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성자 이름을 우리가 직접 쓰지 않아도 린이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구성자가 무슨 유형의 원소를 만드는지에 관한 정보만 주어지면 즉 유형 주석이 있기만 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A 그리고 B라고 하는 정보가 있기만 하면 이 각 괄호를 바탕으로 린은 AND 인트로라고 하는 구성자 이름을 알아서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자 이름을 우리가 직접 적을 필요 없이 각 괄호를 쓴 다음 그 다음에 이 구성자가 원래 취해야 하는 이 구성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두 가지 인자를 적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HA이고 A의 증명, 두 번째는 B의 증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연원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파괴라는 말이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제거 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원을 없애서 다른 어떤 유형의 원소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자 H라고 하는 명제 증명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명제는 이 증명은 A 그리고 B라고 하는 연원을 증명하죠. 그럴 때 H left라고 쓰면 A의 증명이 나오고 H right라고 쓰면 B의 증명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구조라고 하는 이 핵심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AND라고 하는 연원을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8장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AND 다음에 매개 변수 두 가지를 썼는데 이것은 이 AND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명제의 증명이 아닙니다. 조심해 주세요. 명제의 증명이 아니라 그냥 두 개별 명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어떤 새로운 명제를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와 있죠. 쌍점 쓰고 쌍점은 콜론이에요. 콜론 쓰고 프롭.
이항 명제 연결사인 거죠. 두 가지 명제를 받아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다음 보시면 인트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스트럭처랑 웨어라는 핵심어가 나온 뒤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유형의 구성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and 자체가 아니라 and a, b라고 하는 명제, 근데 이 개별 명제 또한 하나의 유형이죠. 이 유형의 구성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and 인트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a, b라고 하는 개별 명제 인자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암시적 인수이죠. 그 말은 이것을 린이 알아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린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b 값을 직접 지정할 필요는 없고 그 뒤에 나와 있는 a와 b의 증명만 제공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a에 해당하는 것이 위의 코드에서는 521번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로가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인수가 무엇인지는 그 콜론 두 개를 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구성자이고, 구성자 다음에 쌍점 두 개가 나오고, 쌍점 두 개 나온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구성자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성자 이름을 써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자, 첫 번째 구성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구성자가 아니라 첫 번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구성자는 구조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고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름이 여기에서는 인트로인 거예요. and a, b의 경우에는, and라고 하는 구조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자 이름이 인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left는 구성자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을 잘못했어요. left는 인트로라고 하는 구성자의 첫 번째 인자예요. 첫 번째 인수이고 두 번째 인수는 right인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인수가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하는지도 지정해야겠죠. 그것은 뒤에 써주는 거예요. left라고 하는 것은 A에 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right라고 하는 것은 B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nd intro라고 하는 함수의 정보를 보시면 이것이 구성자라는 정보가 지금 아래 정보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A, B라고 하는 개별 명제 두 개를 먼저 암시적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원소를 하나 받아요. 근데 그것의 이름을 left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원소도 하나 받아야 돼요. 그것의 이름을 right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구성자를 바탕으로 우리는 A and B라고 하는 명제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체라고 하는 핵심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첫째로 and left라고 하는 함수와 and right라고 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제가 and left, and right라고 하는 것이 함수라고 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보시면 left는 A의 원소인 것처럼 썼죠. 아까 저도 그렇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그 설명도 맞는데 그와 더불어서 린이 알아서 and left, and righ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 함수는 사용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맨 처음에 인트로라고 쓴 것은 구성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제거 규칙 또는 파괴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출하는 방법, 파괴자, 또 제거 규칙을 각각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사용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and left를 아예 그냥 정리로 이제 써놨네요. 정리이긴 한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end left는 end 1이랑 end 1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지? 잠깐만요. 일단은 end lef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end left 보면 이런 정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A 그리고 B다 에서 A를 도출하는 그런 제곱 규칙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사용 함수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구성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인자 중에서 첫 번째 인자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뽑아내냐면 A and B라고 하는 연원의 원소에서 그 A의 즉 첫 번째 인수의 원소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첫 번째 인수의 원소라고 했는데 약간 지금 말이 꼬였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A and B라고 하는 연원은 유형이죠. 이 유형의 원소를 and intro라고 하는 구성자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구성자가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인수를 받아서 만들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인수는 명제가 아니라 명제 증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left, 두 번째는 right 라고 하는 이름의 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각각 A와 B의 증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원의 증명에서 연원의 증명에는 두 가지 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수로서. 근데 그 두 가지 인수 중 하나를 뽑아내는 역할이 바로 and left와 and right의 역할인 거예요. 말은 복잡하지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그리고 B다라고 하는 연원에서 첫 번째 명제의 증명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명제의 증명을 뽑아내주는 그런 정리 또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린이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를 사용하는 거고요. 뭐 구조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조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아까 그 점 1, 점 2 표기법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주석을 먼저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end intro는 A이면 B이면 A 그리고 B다 라고 하는 유형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and 연산의 구성자이고 left라고 하는 것은 연원의 증명에서 왼쪽 컨정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네요. 컨정트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제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사전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영어 사전에서도 연언의 각 명제라고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예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전 하나만 찾아보고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리논리학 교재를 좀 봐야 하는데 한편 그 제가 예전에 읽은 수리논리학 교재 중에서 스티븐 콜 클레인이 수리논리학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콜 클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리논리학자가 1960년 그쯤에 출간한 수리논리학 교재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13년에 산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약간 제가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잠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 나오면 그냥 설명 이어서 할게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컨정트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장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왼쪽 명제라고만 얘기할게요. 그 연원에서 왼쪽 명제를 추출한다. 여기서는 증명이란 말이 좀 다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H가 A 그리고 B의 증명일 때 H레프트는 뭐 계속 얘기했던 거죠. H레프트는 H1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H1이라고 써도 돼요. H1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 린이 기본적으로 점 1, 점 2 같은 것들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left, right라고 하는 거는 정리로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쓰임새는 똑같아요. 쓰임새는 똑같은데 그것을 만든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Hleft나 H1이나 모두 A의 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Hright나 H2는 B의 증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좀 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PQ라고 하는 두 명제를 선언하고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증명이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H라고 하는 게 있는데 H는 P 그리고 Q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H1이라는 거예요. H1이라고만 쓰면 어떻게 되는가? 잠시만요. 프린트라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프린트 자체는 안 되고 체크만 되는데 그럼 이건 되는가?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데 연원 자체 말고 and 자체 말고 어떤 연원 명제의 증명 그 증명이 이 제 코드에서는 h죠. 그런 증명 다음에 점 쓰고 숫자를 쓰면 첫 번째 사용 함수, 두 번째 사용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A 그리고 B를 AND A, B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것의 원소는 A에 속하는 증명 그리고 B에 속하는 증명을 두 인자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게 H1의 역할이고 뭐 H는 이제 두 번째 인자를 뽑아내는 거죠. 인쇄 명령을 한번 다시 사용해서 지금 end left라고 하는 정리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H1과는 다르게 end left는 일단 어떤 인수를 지금 어떤 인수에 end left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인수는 연원의 원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nd left는 그 자체로 정리이고 그 정리가 어떤 진수를 갖는지 보니까 임의의 A, B에 대하여 A와 B이면 A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증명을 보시면 A, B는 지금 암시적 인수 A, B를 얘기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 셀프 있잖아요. 셀프가 지금 A 그리고 B라고 하는 이 연원의 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연원의 증명은 점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점 1을 써준 겁니다. 점 1을 쓰면 A의 원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 원소가 최종 원소의 유형이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원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함수의 함수값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값의 유형, 즉 공역이 A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비슷한 얘기를 약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Lin allows us to use anonymous constructor notation. 익명 구성자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자 이름을 end로가 아니라 end int로 같은 구성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어진 맥락 속에서 그 구성자 이름을 린이 알아서 파악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괄호는 역, 빗금,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저 유니코드 기호를 텍스트 편집기 안에서 쓸 수 있는데 이 각 괄호만 써주면 그 안에 인수의 목록을 적어서 린의 어떤 유형의 원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when the relevant type is an inductive type and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자, 이런 익명 구성자 표기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식의 유형이 귀납형이어야 하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귀납형은 7장에서 다루는데 구조도 귀납형입니다. 구조는 귀납형의 특수한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대략적인 설명이고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그러니까 이 식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주어진 맥락에서 린이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익명 구성자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린으로 코딩을 좀 해보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이 추론을 린이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익명 구성자 표기법 말고 다른 방안을 선택해야겠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표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In particular, we can often write 이건 근데 뭐라고 읽어야죠? We can often write HPHQ instead of end intro HPHQ. 그래서 end intro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각괄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예를 들었는데 PQ 명제, HP, HQ 각각 P와 Q의 명제, P와 Q의 명제가 아니라 P와 Q의 증명이죠. 그 두 증명을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각괄호로 감싸면 이 두 증명을 취하는 어떤 원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원소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더 린에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유형 주석을 추가한 겁니다. 이것이 P 그리고 Q의 원소임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 없이 유형 확인이 잘 되죠. 그러면 이 각괄호를 린이 end intro로 이해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괄호는 각각 뭐 아까 얘기했죠? 예. Lin provides another useful syntactic gadget. gadget은 근데 뭐라고 번역해야죠? gadget이 뭔지는 대략은 안 돼. 도구? 예. 린은 또 다른 구문론적 도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잠깐 제 휴대전화 알림을 좀 끄겠습니다. 자, 이 소리를 꺼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구문론적 그 도구가 뭔지 한번 볼까요? Given an expression E of an inductive type foo. 근데 왜 도대체 이 foo라고 하는 이 메타 변수 이름을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위키백과에서 본 것 같은데 설명 잊었어요. 귀납형이 뭔지 정작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면 그 어떤 유형인데 그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귀납적인 방법이냐? 그거는 7장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 귀납형 푸에 속하는 어떤 식이 있을 때 그럼 이것의 유형은 푸이겠죠. Possibly apply to some arguments. 그러니까 어떤 인수들의 이 식이 적용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인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e notation E bar is shorthand for foo dot bar E. 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귀납적 유형 귀납형이에요. 귀납형 푸에 관한 어떤 함수 푸 바라는 게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푸 바가 그 푸에 속하는 식 2를 첫 번째 꼭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식을 인수로 갖는다고 가정할게요. 무엇이? 바가.
그러니까 푸바라고 하는 게 푸에 속하는 어떤 항을 인수로 가진다고 생각할게요. 가정할게요. 그럴 때 이 식 전체를 이 점 바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야겠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좀 더 읽고요. This provides a convenient way of accessing functions without opening a namespace.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이름 공간을 열지 않고도 어떤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이런 표기법이 제공한다는 얘기고, For example, the following two expressions mean the same thing. 예를 들어서 XS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X들인 거죠. 여기서 S는 아마 복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수의 목록인 XS라는 게 있는데 XS라고 하는 거 뭔가 발음이 좀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엑시즈라고 할까요? 엑시즈? 엑시즈? 예, 엑시즈 하니까 뭐가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그거 말고 엑시즈가 있는데 XS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리스트 넷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죠.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 공간 안에는 그 어떤 목록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트 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S라는 엑시즈라고 하는 인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즉 앞에 나온 함수를 뒤에 나온 인수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XS 자체가 리스트 넷에 속하잖아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XS 랭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XS 랭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end left h를 h left라고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h가 이 함수가 속하는 이름 공간의 뭐라고 해야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함수는 end left라고 하는 함수는 end라고 하는 이름 공간에 속하죠. 그리고 h라고 하는 것은 이 end라고 하는 유형 물론 end에 이제 매개 변수 두 가지가 좀 추가되어야 하지만 end pq라고 하는 그런 end pq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잖아요. 그럴 땐 hleft와 같이 축약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여튼 end right h는 줄여서 hright라고 쓸 수 있다. We can therefore rewrite the same sample proof above conveniently as follows. 그 예를 든 증명? 그러니까 예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 거 있죠? end intro는 이제 익명 구성자 표기법을 이용해서 저 이름을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nd right라고 쓴 거, end left라고 쓴 거 그냥 h right, h left라고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썼죠? 자, 그래서 이런 표기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교재를 처음 읽었을 때는 연습 문제, 3장 연습 문제를 풀 때 저런 익명 구성자 표기법이나 이 축약 표현들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간 좀 이해를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이거는 결국 여러분이 그냥 연습 문제 푸실 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용 이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냥 나중에는 다 이해가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굳이 축약 표현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그 원래의 함수식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고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축약 표현들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있죠.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brevity and obfuscation. obfuscation 발음 한번 볼게요. 발음이 안 나오는데 obfuscation 맞는 것 같아요. 그 간결성과 약간 이건 뭐라고 해야지? 애매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명료화라고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fine은 여기서 미세한이라고 번역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좋은이란 뜻이 아니라 미세한. 예, 미세한. 그러니까 그 간결성과 불명료함은 종이 한 장 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는 간결하게 보이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 omitting information in this way can sometimes make a proof harder to read. But for straightforward constructions like the one above, when the type of age and the goal of the constructions are salient. salient는 무슨 형용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할 땐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The notation is clean and effective.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위에 나온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 구성은, 어떤 식의 구성은, 그리고 이때는 그 H의 유형과 그 구성의 목표, 구성자가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때, 근데 중요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두드러진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현저하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그걸 알기 쉬운 상황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할 때는 생략하란 얘기입니다. 간결한 표현을 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식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 쉬우니까 주어진 맥락 안에서는 그 구성자가 무슨 유형에 속한지 파악하기 쉽고 H의 유형도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표기법을 쓰는 걸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It is common to iterate constructions like AND. AND 같은 구성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흔하다. 그러니까 AND와 같은 구성을 흔히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ND 안에 AND 있고 그 안에 또 AND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Q and P and Q, 뭐 Q and P and Q 똑같네요. A and B and C and D and 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 Lin also allows you to flatten nested constructors that associate to the right, so that these two proofs are equivalent. 자, 여기 보세요. flatt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만 쓰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 동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찾아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보니까 여기 있죠. 이 익명 구성자 표기법이 한번 쓰였고 근데 그 안에 그 표기법이 또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구성자가 취하는 그 인자의 또 다른 구성자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각 괄호가 가리키는 구성자랑 두 번째가 똑같아요. 다 and를 가리킵니다. 뭐 그건 그냥 이 예제에서만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구성자 근데 그 구성자가 서로 같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약간 좀 헷갈리네요. 일단 이 경우에는 같으니까 같은 경우만 생각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의 구성자가 그 구성자의 인자 안에 또 한 번 나올 때는 이 구성자 표기 자체를 그냥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latten에 파괴하다, 깨부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없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flatten이 깨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이것 자체가 납작하게 만들다,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 무엇을 완전히 눌러버리다, 짓뭉개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늘씬하게 패주다는 뭐죠? 하여튼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애준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포함된 구성자 표기법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나온 것처럼 하나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만 되냐면 아마 같은 구성자가 계속해서 나올 때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구성자가 오른쪽으로 결합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결합한 경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왼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괄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감싸고 있었다면 그건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오른쪽,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오른쪽에 지금 각 괄호가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각 괄호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뭐 이게 유용하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증명 자체를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H의 왼쪽 증명은 P의 증명이고 오른쪽 증명은 Q의 증명이잖아요. 그럼 Q의 증명 쓸 때는 오른쪽, P 왼쪽, Q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라고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원에 대한 설명이 드디어 끝났어요. 저는 설명을 길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연원이 끝났다는 게 약간 좀 저로서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연원 한 다음에 선언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이랑 거짓 명제 설명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강 올빼미에서 논리적 동등과 논리적 동등과 내용적 동등의 차이에 관한 논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서강 올빼미에서 여러 논의를 한 다음에 생각도 혼자 해보고 있었는데, 그 결론에 따르면 논리적 동등이랑 내용적 동등을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또 논리적 동등이란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material equivalence라고 고쳐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내용적 동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자리에 논리적 동등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 증명 목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성이 아니라 고전 논리. 고전 논리 설명하고 나서 고전 논리의 정리도 좀 다르고 나면 연습 문제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제가 해설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끝나기 전에는 이 영상들을 다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